안녕하세요. 어쩌다 책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지은이는 애덤 그랜트, 옮기니 윤태준, 출판사는 생각연구소입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돈과 관련해서만 이러한 성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기브와 테이크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돈의 많고 적음이나 고용주에게 요구하는 연봉의 액수에 따라 구별하는 개념이 아니다. 기브와 테이크는 행동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테이크는 노력 이상의 이익이 돌아올 경우에만 전략적으로 남을 돕는다. 기브의 손익 개념은 그 방식이 전혀 다르다. 기브는 자신이 들이는 노력이나 비용보다 타인의 이익이 더 클 때 남을 돕는다. 심지어 노력이나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은 채 남을 돕는다. 시간, 노력, 지식, 기술, 아이디어, 인간관계를 총동원해 누군가를 돕고자 애쓰는 사람이 같은 사무실 안에 있다면 그가 바로 기브다. 혹시 테레사 수녀나 모한다스 간디 같은 위대한 성인만 기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무언가 대단히 희생적인 행동을 해야 기브가 되는 건 아니다. 기브는 타인 돕기, 조언하기, 공적 나누기, 남을 위해 인간관계 맺기 등 타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판단한다. 이런 유형의 행동은 일터이의 장소에서 꽤 일반적이다. 예일 대학의 심리학자 마그릿 클라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기브처럼 행동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결혼 생활이나 교우 관계에서 가급적 손익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에게 봉사한다. 반면 직장에서는 상호관계가 좀 더 복잡하다. 직업적으로 철저하게 기브이거나 테이크인 사람은 거의 없고 대개는 세 번째 행동 유형을 선택한다. 그 유형은 바로 손해와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애쓰는 매처다. 공평함을 원칙으로 삼는 매처는 남을 도울 때 상부상조 원리를 내세워 자기 이익을 보호한다. 당신이 받은 만큼 되돌려 준다는 원리를 믿고 인간관계란 호의를 주고받는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매처다. 주는 것, 받는 것, 그리고 균형을 이루는 것은 사회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행동 양식이다. 하지만 그 구별은 명확하지 않다. 설령 한 가지 행동 양식을 따랐더라도 직장에서 맡은 업무가 바뀌거나 관계가 달라지면 다른 양식으로 변할 수 있다. 당신이 연봉 협상을 할 때는 테이크, 부하 직원에게 조언을 해줄 때는 기브, 동료와 전문 지식을 나눌 때는 매처처럼 행동해도 전혀 놀랄 것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 일터에서 남을 대할 때 주로 한 가지 행동 양식을 선택한다는 증거가 있다. 그 행동 양식은 능력, 성취 동기, 기회와 더불어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 행동 양식에 따른 성공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다. 만약 누가 성공 사다리의 밑바닥으로 추락하겠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기브인가? 테이크인가? 아니면 매처인가?
등산 분야에서는 메이어의 행동을 탐험 행동이라고 일컫는다. 이것은 미 항공우주국의 우주비행사를 포함해 수많은 사람에게 자연교육을 제공하는 국립야외휴양 지도자 학교가 만든 용어다. 탐험행동이란 집단의 목적과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똑같은 정도로 관심을 쏟는 것을 말한다. 지구 궤도를 400번 넘게 비행한 나사의 우주 왕복선 조종사 제프 아슈비의 설명을 들어보자. 탐험행동이란 이기심을 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나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 공간에서 임무를 완수하는데 무엇보다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탐험행동입니다. 로스에서 리더십을 지도하는 존 카네기트는 탐험행동에 대해 이렇게 덧붙인다. 탐험행동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당신이 양보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메이어의 성공은 부분적으로 파일을 더 크게 키움으로써 찾아왔다. 프로그램의 성공에 더 많이 기여할수록 팀 전체가 나눌 성공의 크기도 커졌다. 그뿐 아니라 메이어의 탐험 행동은 그를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도 바꿔놓았다. 기브는 자신의 이익보다 전체 이익을 우선시하며 자신의 제1 목표가 조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 결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존경을 얻는 것은 물론 테이크도 그와 경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매처는 그에게 빛을 줬다고 느끼고 기브는 그를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본다. 1998년부터 심슨 가족 작가팀에 합류한 돈 페인의 얘기를 들어보자. 누군가가 자기 원고를 뜯어 고치거나 다시 쓰고 있으면 늘 메이어가 가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원고를 더 좋게 만들어 주었죠.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존경하고 존중했지요. 메이어의 선의를 베풀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도맡았으며 동료 작가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덕분에 그는 아무도 불안에 빠뜨리지 않고도 코미디에 관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얻었다. 나는 당신이 일하는 곳에서 사람들의 호혜 성향에 깊이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언젠가 수많은 기브가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대로 성공을 거두었음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믿는다. 성공을 거둔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이들은 모두 기브다. 나는 그들로부터 배운 것을 실천하고 또 널리 전하는 것이 내 의무라고 생각한다. 와튼 스쿨에서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내 목표는 세상에서 분석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가르쳐 더 나은 리더, 관리자, 협상가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기브의 머릿속에서는 성공 자체가 다른 정의로 자리 잡는다. 테이크는 성공을 남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본다. 매처는 성공을 개인적 성취와 타인의 성취와의 균형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기브는 성공을 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개인적인 성취로 특징 짓는다. 이러한 정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면 조직의 고용, 평가, 포상, 승진 제도를 완전히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
각 개인의 생산성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생산성이 타인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에까지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가 성공에 대한 정의의 개인적인 성취와 함께 타인에 대한 기여를 포함시킨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적인 호혜 원칙이 베품 쪽으로 기울도록 노력할 것이다. 만약 타인을 이롭게 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면 테이크와 매처도 자신과 전체의 이익을 모두 높이는 성공한 기버의 행동 양식을 따르려 더 많이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과 전체의 성공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는 이 책에 실린 모든 기버의 성공 이야기에 담겨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밀어 떨어뜨리지 않고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모두에게 이로운 방법을 찾아내 정상에 올랐다. 이기적인 집단에서는 성공이란 제로섬 게임이지만 기버가 모이면 전체가 부분의 합계보다 더 커진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